자, 이제 서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헤테로 원자가 포함된 분자식의 불포화도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분자식을 불포화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불포화도 계산해 보면 탄화수의 분자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O는 무시하면 되죠. 할로겐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개수만큼 탄소 6개, H 10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가 14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10개밖에 없으니까 빼주고 나누기 2 해주면 불포화도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할로겐 개수만큼 3개만큼 더해야 되고요. 질소 개수만큼 빼야 되니까 얘는 그대로 탄소 6개, H 8개인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14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8개 있으니까 나누기 2 해주면 얘는 3이 되겠네요. 자, 할로겐 개수만큼 빼야 돼요. 하나 빼야 되고요. 하나 더 해야 되고요. 질소만큼 빼야 되니까 2개 빼야겠죠. 토탈. 그리고 O는 무시하면 되니까 그럼 탄소 7개, H가 6개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2n 플러스 2개니까 16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6개밖에 없으니까 나누기 2 해주면 5가 될 거고요. 그죠? 자, 다음은 여러분 풀어보시면 4번은 풀어보시면 불포화도가 소수점이 나와요. 실제 이 잘못됐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29개, H 44개, Br 3개, Cl 5개, N 6개, O 4개면 자, O는 그대로 무시하고 할로겐이 8개죠. 질소가 6개니까 결과적으로는 할로겐 개수가 2개 많으니까 2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탄소가 29개, H는 46개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실제 60개가 최대 수인데 실제로 46이죠. 그래서 나누기 2 해주면 불포화도 얼마 된다? 7.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헤테로 원자가 있었을 때 이 헤테로 원자를 우리가 할로겐 개수만큼 더해준다. 그죠? 질소 개수만큼 빼준다. 산수는 뭐 해주면 된다? 무시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분자식을 누구의 분자식으로? 탄화수의 분자식으로 전환해서 불포화도를 계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가죠. 자, 다음은 2에틸 1펜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그죠? 네. 여기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이렇게 하면 HBr이 접근해서 이렇게 HBr, 이렇게 HBr 평면에 위쪽과 아래쪽에서 각각 접근해서 파이 전자가 이렇게 전자주고 떨어지고 파이 전자 주고 이렇게 떨어지죠. 이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될 테고, 그래서 탄소탄 단일 결합이 되고 이렇게 오른쪽 탄소는 정사면체 구조가 될 테고 왼쪽은 탄소 양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그죠? 아래쪽으로 접근한 걸 그리면 이렇게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여기요, 이거죠. 그럼 여기가 피오비탈이 요렇게 있을 텐데 이 두 양이온은 같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Br 마이너스가 요렇게 첨가하면 씬 첨가죠. 왜냐면 여기 H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얘가 만약에 요렇게 첨가하면 무슨 첨가? 안티 첨가. 그래서 씬 첨가, 안티 첨가를 그려주면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 여기는 CH3예요. 예. 그리고 위에서 접근했으니까 여기 Br 튀어나오기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맞죠? 아래쪽에서 접근하면 어차피 오른쪽 탄소는 CH3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Br, 여기가 프로필, 이쪽이 에틸. 그래서 결국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 카이랄 중심인데 하나가 R하고 하나가 S니까 결국 50대 50 뭐가 된다? 라셈이 혼합물이 된다. 라세미제이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쪽이 알파가 0이에요. 그러면 생성물도 무조건 알파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요거 꼭 잘 활용해서 문제 늘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3번 가죠. 3번은 수화 반응인데요. 이제 유기학에서 수화 반응 알케닌 수화 반응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직접 수화하고 간접 수화 나누고, 직접 수화는 산촉매 수화는 이때 이 산이, 그죠? 짝연비의 친핵성이 없는 산이니까 H3PO4, 뭐 H2SO4, TSOH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 보론이나 머큐리, 그죠? 머큐리 여기 머큐리 사용하는 걸 우리가 간접수화라고 하죠. 루이스산. 자, 지금 보시면 2메틸 1프로펜이라고 했으니까 2메틸 1프로펜 여기 이렇게 있고요. 산촉매 수하면 여기다가 H 플러스 넣으면 마르코브니 코프치에 따라서 H가 많은 곳에 H 들어가면 3차 탄소 양인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물 분자가 과량으로 존재하니까 물 분자가 여기를 공격하면 다음 같은 옥소늄이 될 거고, 옥소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산염기 반응해서 정상적인 알코올이 되겠죠. 그리고 산촉매는 재생산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알코올이 이 산촉매랑 반응해서 이렇게 옥소늄이 되죠. 그럼 자발적으로 3차 옥소늄과 해리해서 당분 탄소 양유를 만들고 여기서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베타소나를 제거하면 다음 같은 알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오는 반응은 뭐가 되는 거? 수화가 되는 거. 수화.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반응은 그죠? 뭐가 된다? 탈수. 그래서 알켄과 알코올의 가역적인 관계, 그죠? 수화 반응에서 수화 반응과 탈수 반응이 가역적 관계란 걸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다시 투메틸 원펜텐의 옥시수나 반응이라고 했죠? 머큐리 이가가 이렇게 있고 탄소 단일 결합에 머큐리늄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것에 아래쪽으로 적거나 거울상을 그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 분자가 비카이랄 분자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과량의 물 분자가 어디로 공격할 것이다. 치환기가 많은 쪽을 백사이드 어떻게 해서 골이 열면 지금 이렇게 OH 여기 메틸 여기 메틸 그죠? 이렇게 CH3 여기 CH3가 될 거고요. 여기 이렇게 머큐리가 존재하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NaBH4를 사용하면 메커니즘 전혀 관심 가질 필요 없이 탄소순 결합이 탄소수 결합으로 바뀌니까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결국 CH3 여기도 CH3 여기도 CH3 그래서 터셔리 부틸 알코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머큐리늄 중간체에서 이렇게 머큐리늄 중간체에서 친액체는 약염성 친액체는 치환기가 어느 쪽 많은 쪽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딱 보고 머큐리 이가가 있죠. 예,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머큐리늄 중간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메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유탄소를 여기로 보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얘예요. 그죠? 이 알코올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지금 여러 번 했는데 알콕시수나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빵 쳐서 이렇게 공격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O가 되고 산염기 반응했다고 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프로필이 붙어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 머큐리 그죠? 여기 튀어나오게 메틸 뒤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 여기다가 NaBH4를 처리하면 여기가 여러분 CH 결합으로 바뀔 테니까 결국 여기도 CH3 여기도 CH3 여기도 뭐가 되는 건 CH3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O에 한쪽에 이렇게 아이소프로필이 붙어 있고 여기에 메틸 그래서 여기는 이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탄소가 이게 되죠. 그러니까 터셔리 부틸 그룹하고 아이소프로필이 붙어있는 이서인데 여러분 얘는 이 결합을 끊건 윌리엄슨 이서 합성법으로 만들 수 없는 이서죠. 소위 말해서 입체 무리가 큰 이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입체 무리가 큰 이서는 다음과 같이 알콕시수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알콕시수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은 프로펜을 이용해서 프로펜이 다음과 같이 있으니까 하이드로보레이션 하면 BH3 집어넣으면 우리는 H가 많은 곳에 보론을 집어넣죠. 그래서 BH2 여기에 H 신첨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더 반복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론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파란색 탄소에 다 이제 보론이 연결된 거고요. 여기 녹색 탄소에 다 여러분들은 H가 하나 연결된 것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BR3라고 한다고 했고 트라이알킬 보레인까지 하이드로보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H2O2에 OH- 사용하면 결국에는 다음 탄소 3개 이 파란색 탄소 여기 이렇게 녹색 탄소가 있으면 결국 파란색 탄소에 결국 CB 대신에 CO 결국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 건 CB 결합 대신에 CO 결합이 만들어진 것을 산화라고 하고 이때 이 산소 원자가 가산화수소에 있던 이 산소 원자가 알코올의 산소 원자가 되는데 이것은 산화 반응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뭐 이해하면 되는데 굳이 안 이해하더라도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티 마르코브니코프의 위치 선택성을 갖죠. 그죠? 그리고 무슨 첨가한다? 씬 첨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안 되었지만 여기는 이 H랑 여기는 이 OH랑 결국에는 무슨 첨가 결과론적으로는 씬 첨가가 된 겁니다. 됐죠? 그리고 H가 많은 곳에
파란색 탄소 H가 많은 탄소에 누가 연결된 거다? OH기가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가죠. 자, 다음은 이제 시스2부텐하고 트랜스2부텐의 이제 BR2 반응의 입체 특이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요. 시스를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다가 BR2를 넣으면 이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고리 중간체가 메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그리면 돼요. 비카이랄 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Br-가 고리를 열면 당연히 Br과 Br은 안티 관계가 될 테고 메틸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죠? 여기로 공격해서 이렇게 열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Br 여기 Br 그죠? 여기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이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S거든요. 이건 안 봐도 S예요. 여기가 R이거든요. 여기도 R이에요. 그러니까 SS와 RR의 라세미 혼합물이 만들어지고요. 트랜스 부텐 가지고 반응하면 트랜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종이 앞뒤로 아까 12시 방향과 6시 방향으로 BR2가 접근했을 때 왼쪽 탄소 메틸기가 튀어나와 있고 오른쪽 탄소 메틸기가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제가 방금 그린 게 카이랄이기 때문에 종이 아래쪽에서 접근한 것도 그리면 이렇게 돼서 얘는 거울상 이성체가 된단 말이죠. 중간체가 브로모늄이 되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Br-가 이제 탄소를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이 여기서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다이 할라이드가 만들어지고 여기 튀어나오게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빵 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다하기 이번에는 여기에서 BR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녀석이 아래쪽 이탄소로 공격하면 여기로 공격하면 이번엔 여기가 BR이 될 테고 여기가 BR 그리고 여긴 튀어나오겠죠? 여긴 뒤로 들어가고 그죠? 이번에 여기로 공격했다고 하면 다시 다이할라이드가 이렇게 BR 이렇게 BR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가 다운 여기 하면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결론적으로 다 뭐하다는 얘기요. 동일한 분자란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뭐 딱 봐도 지금 이 구조랑 같죠? 그리고 이 구조랑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갖다가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요 축을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180도 뒤집어 버리면 이 탄소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이 탄소는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업다운이 바뀌게 될 거니까 그죠? 이렇게 다 동일한 분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분자가 얻어진 거다? 메조화합물이 얻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안 봐도 1번, 이쪽 2번, 요 S네요. 이건 R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S고 하나가 R이죠.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서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메조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시스와 트랜스의 관계가 부분 입체 정체 관계고, 그죠? 그리고 SS와 SR, 그죠? 뭐 RR과 SR 다 무슨 관계? 부분 입체 정체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계가 각각 다 입체 정체 관계일 때 우리는 입체 특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체 특이성을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투메틸 원프로펜이라고 했죠? 한번 그려보면 자, 원프로펜이니까 탄소 3개에 이중결합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그죠? 투메틸이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브로모하이드린이라고 했으니까 Br2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고리 중간체 그려주시고 그죠? 왼쪽 탄소는 메틸기 2개니까 정사면체 구조로 표현해주시고 오른쪽은 H 2개인데 뭐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분자는 비카이랄이니까 요 구조 하나만 그리면 돼요. 그런 다음에 물 분자가 지향기가 많은 쪽을 백사이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리를 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산염기 반응 통해서 OH2 플러스가 OH가 될 거고 여기가 BR 그죠? 여기 튀어나오게 메틸 뒤쪽으로 메틸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NaOH를 처리하거나 또는 NaH를 처리해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콕시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알콕시 음이온이 분자 내 SN2를 통해서 여기를 빵 쳐서 이렇게 분자 내 윌리엄슨 이사통법이죠. 그래서 다음 같은
에폭사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할로하이드린 만들어서 무슨 처리하면 염기 처리하면 누가 만들어진다?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보죠. 지금 알켄에다가 ICL을 반응시켰어요. 예,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 델타 플러스, 여기 델타 마이너스죠. EN 값 차이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고리 중간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CL-가 떨어져서 이 CL-가 어디를 여기로 공격하죠.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죠? 왜냐면 이 메틸기 두 개 붙어 있는 탄소에 CL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리 열림 반응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가 CL, 여기 메틸, 그죠? 여기 I죠. 여러분 제가 여기를 잘못 그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브롬도 없는데 이게 워낙 브로모늄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I죠, I. 예, 이렇게 됐죠. 그래서 ICL이 첨가됐어요. 고리 중간체 통해서.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요 I가 델타 플러스죠. 이 델타 플러스 원자 친전자성 원자가 H가 많은 탄소에 연결돼야 돼요. 요기탄소에 연결돼야 되고요. 친핵성 원자 있죠. 그러면 여기는 CL이라고 볼 수 있죠. 이 CL이 어디에 연결된 거다? H 개수가 적은 탄소. 그죠? 그래서 H가 많은 곳에 친전자성 원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슨 규칙이다? 허브니코프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엔 CL-가 취한기가 많은 쪽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로늄 중간체에서 X-의 고리 열림 반응은 취한기가 많은 쪽을 공격해서 고리 열림 반응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7번을 보시면 자, 시스투부텐에다가 사이클로프로파네이션 하라고 했죠. 그럼 시스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뭐 CH2 카빈으로 하죠. 그러면 한 단계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같이 삼각형의 사이클로프로펜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 메틸기도 시스 관계가 되겠죠. 다음 트랜스 부텐 가지고 반응하면 다시 메틸렌 카빈 반응하면 이게 한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같이 삼각형 고리가 만들어지되 하나는 튀어나오고 하나는 뒤로 들어가야겠죠. 또는 이렇게만 그린 것이 아니라 여기 왼쪽이 들어가고 오른쪽이 튀어나오게 그리면 이번엔 이 둘의 관계가 거울상 성체인 라세미 혼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가 시스, 여기가 트랜스, 그죠? 부분 입체 이성질체, 여기가 시스, 여기가 트랜스,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러니까 이 반응이 입체 특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카빈을 그리라고 하면 다음 중심 원자 탄소가 있고 이렇게 원자단 두 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카빈의 전자쌍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성을 뭐로 본다? sp2로 보죠. 그래서 비어있는 p오비탈이 이렇게 있고 탄소 이중결합이 접근을 했을 때 이중결합에 이 파이 전자가 카빈의 비어있는 p오비탈에 전자를 주고 다시 카빈의 전자쌍이 공격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원스텝 반응이 되면서 탄소 단일 결합, 그죠? 그리고 카빈 탄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을 만들어서 우리는 사이클로프로페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우리 필수이론의 표를 다시 한번 완성해 보는 건데 이해를 하면서 완성을 해야 돼요. 그죠? ATX 반응은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치고요. 입체 선택성은 없다. 시난티가 다 일어나니까 위치 선택성은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르코브니코프가 되는 거고요. 생성물은 RX가 되겠죠. 자, 직접 수하죠. 그럼 얘도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치고 시난티가 다 만들어질 테니까 선택성은 없고 마르코브니코프칙을 따라야 되고 생성물은 알코올입니다. 그죠? 액투 반응에서는 자, 탄소 양이온이 아니라 고리형 할로늄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고리를 열어야 되니까 두 X의 관계는 안티가 되고 대칭 시약이기 때문에 위치 선택성은 없고 얘는 비스널 다이할라이드가 이렇게 안티 관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X2의 물 조건, 그죠? 그럼 X 플러스 고리형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X와 물 분자의 OH의 관계는 안티 관계가 될 거고 위치 선택성은 마르코브니코프라고 해야겠죠. 그죠? 마르코브니코프. 생성물은 할로 하이드린. 그래서 OH 하나, 여기 X 하나.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X2 반응은 위치 선택성이 없고 할로하이드린 반응은 위치 선택성이 있는 이유가 시약의 종류를 잘 보세요. 대칭 시약이냐 비대칭 시약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X가 들어가냐 XOH가 들어가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은 옥시수나 반응은 이렇게 머큐리늄 중간체고요. 여기서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위치 선택성이 중요하죠. 마르코브니코프. 생성물은 알코올. 그죠? 하이드로보레이션은 사각 고리전이로 같죠. 고리전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리전이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BR3가 만들어지게 되죠. 입체 선택성은 씬 첨가를 하게 되고 위치 선택성은 안티 마르코브니코프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물은 여전히 알코올이 되고요. 자, 다음 두 가지 종류의 카비를 만드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얘는 원스텝 반응이죠. 중간체가 없죠. 그래서 얘도 결국엔 고리는 씬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고리니까 뭐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성물은 사이클로 프로페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같은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알켄이 주어지건 간에 중간체도 잘 그리고 입체 선택성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씬첨가 안티첨가 위치 선택성이 어떤 규칙을 따랐는지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9번을 보시면 지금 산화 반응의 조건을 채워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결합이 쪼개져야겠죠. 그래서 산화성 분해를 해야 되니까 가우전 분해 반응을 해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H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죠. 그러니까 아연에다가 산 조건으로 종결하든지 아니면 DMS 다이메틸 설파이드 조건에서 종결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뭐 여전히 이 탄소는 이제 카보닐 탄소로 바뀌면서 케톤이니까 가우존 분해를 하면 되고, 여기 또는 H가 알데하이드가 아니라 카복실 애시드가 돼야 되니까 산화성 종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H2O2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그냥 잘라서 그저 2시 방향 탄소는 케톤, 4시 방향 탄소는 카복실릭 애시드로 끝까지 산화시켜줘야 되니까 우리는 산화성 분해를 할 수 있는 시약 KMnO4를 사용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렇게 쓴 다이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OSO4를 사용해도 되고, OSO4를 사용해도 되고, 또는 KMnO4를 쓰되, 그죠? 차가운 연비성 수용액이니까 OH-의 0도씨 조건이 돼도 상관없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올이 만들어지면 다이올의 산화성 분해 반응의 시약 HiO4를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이 가우존 분해 반응의 산화성 종결이나 만간칠가에 의한 산화성 분해 반응에 생성물이 동일하고요. 맞죠? 그런 다음에 가우존 분해 반응의 환원성 종결 조건에서의 생성물이 이 신다이올의 산화성 분해하는 생성물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똑같이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알켄으로부터 이웃자리 안티 다이하이드록시화라고 했죠. 안티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알켄에다가 이렇게 MCPBA 처리해서 에폭사이드를 만들고, 이 에폭사이드의 골이 열린 반응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티다이올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시약 조건을 여기 MCPBA라고 하면 두 번째 조건은 산을 넣고 그죠? H2O 가수분해시키면 안티다이올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OSO4나 만간칠가를 집어넣고 차가운 염기성 수용액 그죠? OH-0도씨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다이올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무슨 다이올이 만들어질 거다? 신 다이올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안티다이올을 만들려면 에폭사이드를 만든 후에 이 에폭사이드를 만든 후에 에폭사이드의 가수분해를 산 또는 염기 조건에서 가수분해를 해주면 안티다이올이 만들어지죠. 안티다이올이 만들어지는데 만간칠가나 오스듐 8가를 사용하면 신다이올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만간칠가에 의한 산화성 분해와 알켄의 가우존 분해 반응을 설명하고 비교를 해봐라라고 했죠.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알킬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R1, R2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바이닐탄은 R3와 여기 H가 붙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만간칠가를 사용하면요. 그죠? 그냥 쪼개지죠.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쪼개져서 산화성 분해가 돼서 지금 CO 이중결합에 여기가 R1, R2 그러니까 케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R3에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붙으면 알데하이드인데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뭘로 바뀐다? OH 카복실릭 애시드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다가 O3를 쓰고요. 1번, 2번 H2O2 하면 생성물의 구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K에미노폴을 이용한 산화성 분해나 가우존 분해 반응의 산화성 종결 조건이 서로 생성물의 구조가 동일해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죠? O3를 사용하고 아연에다가 산 조건을 사용하면 이렇게 케톤이
만들어지죠. 뭐 얘는 똑같은데 결국에는 R3가 붙어있는 탄소에는 H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알데하이드에서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게 카복실산으로 끝까지 산화되냐 아니면 알데하이드에서 멈출 수 있냐 어디에서? 이렇게 바이닐소가 존재하는 이 탄소에서 그죠? 여기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래서 알데하이드에서 멈추려면 가우존 분해 반응을 한 후에 환원성 종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려면 우리는 산화성 종결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도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요. 자, 탄소 이중결합에 여기 R1, R2가 있고 여기 R3, 여기가 R4라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기다가 KMF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바로 이렇게 OH, OH 그리고 여기 R2, R1 여기가 R4 여기가 R3 이렇게 되겠죠. 씬 다이올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쪼개져서 CO 이중결합에 R1, R2 더하기 CO 이중결합에 R3, R4 그죠? 그래서 요까지를 우리가 얘를 보통 산화라고 하고 이쪽을 산화성 분해라고 하죠. 이것이 뭐에 의한 차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씬 다이올에서 멈추려면 저온 조건이 돼야 되고 이쪽은 뭐 상온 또는 상대적인 고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려면 저온에다가 뭐죠? 무슨 조건? OH 마이너스 조건. 그래서 이 망간칠가를 저온에서 염성 수용액 처리하면 씬 다이올이고 이런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산화성 분해로 탄소 이중결합이 쪼개져서 카보닐 작용기로 전환된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그 씬 다이올의 산화성 분해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라고 했는데 씬 다이올은 자 이렇게 하이드록시기의 이면각이 이렇게 0도일 때죠. 그럼 R1 여기 R2 여기 R3 R4 여기다가 HIO4를 사용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그죠? 여기 H 하나 여기 H 하나 여기 O 하나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다음 같은 아이오딘을 이용해서 오각형 고리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각형 고리 중간체라고 표현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후에 퍼 아이오데이트가 만들어진 후에 여기는 요 시그마 결합이 끊어질 건데 시그마 결합을 자꾸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여러분 CO 이중결합에 여기가 R1, R2 더하기 CO 이중결합에 R3, R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씬 다이올을 우리는 알켄으로부터 탄소 이중결합으로부터 만들었을 텐데 여기가 R1 여기가 R2 여기가 R3 여기가 R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업다운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좀 바꿔서 그릴까요? 이쪽이 R4라고 할게요. 이쪽이 R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R1, R2, R1, R3가 이쪽 그죠? R2, R4가 뒤쪽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씬 다이올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알다시피 OSO4 처리하면 뭐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무슨 반응하면 되죠? O3 사용하면 되죠. O3. 그래서 가우존 분해 반응을 하고 여러분 적절하게 지금 보시면 R3, R4 중에 하나가 H면 알데하이드면 환원성 종결하면 되고 케톤이면 뭐 어떤 종결 조건을 생각하건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적절한 종결 조건을 통해서 한 번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HIO4를 이용해서 이제 산화성 분해서 카보닐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HIO4가 퍼 아이오딕 애시드인데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이거잖아요. 네, 누구도 가능하냐면 시약으로는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에 O-에 여기 Na+가 돼도 되고요. 또는 K+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상황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NaIO4 또는 KIO4 이런 시약을 사용해도 여러분 전혀 상관없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는 최근에 HIO4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HIO4 오케이.
이렇게 요 시약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다이올에다가 산 조건 주어졌으니까 피나콜 재배를 해야겠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기출문제라고 정확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판단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왼쪽 탄소의 탄소 양윤이 안정할까 오른쪽 탄소의 탄소 양윤이 안정할까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딱 봐도 여러분들은 여기 파란색 탄소의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하겠죠. 얘는 그냥 3차고 이쪽은 벤젠골이 다음 자리에 3차니까 벤질 3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의 산염기 반응을 고려해서 오케이 다음과 같이 우리 오각형 고리에 지금 여기 pH 옥소늄 그죠? 이렇게 이 옥소늄이 되는 건 여러분 여기다 하건 여기다 하건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둘 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나 문제는 속도 결정 단계에서 여기는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왜? 벤질 3차가 더 안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벤질 3차 탄소 양이온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피나콜 제블의 포인트가 바로 이 하이드록시가 결합한 이 빨간색 탄소의 탄소 양이온을 만들어야 되니 여기는 이 전자쌍을 가지고 고리 확장 재배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육각형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여기가 OH 여기는 벤젠 고리가 두 개 붙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탄소 양이온. 그래서 넘버링을 하면 1, 2, 3, 4, 5고 여기 6번이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탄소 양이온의 안정함을 우리는 다음 같은 공명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명 구조를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이 LCO 이중결합 여기 벤젠고리 벤젠고리고 여기에 H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이 주기어체예요, 여러분. 주기어체. 왜냐하면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이고요. 그죠? 그런 후에 우리는 뭐 산의 짝염기건 물분자건 얘가 여기를 뜯고 브랜세드 로리산염기관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CO 이중결합 여기가 벤젠고리 이렇게 그래서 케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탈수 반응이죠. 네, 탈수 반응이긴 한데 그죠? 알코올의 탈수 반응의 일종인데 좀 특별한 형태의 탈수 반응으로 우리가 피나콜 재배열 반응을 기억하셔야 되고 피나콜 재배열은 항상 원투 다이올이 주어지고 무슨 조건이 주어지면 산 조건이 주어지면 그죠? 또는 루이스 산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피나콜 재배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꼭 잘 숙지하시고 속도 결정 단계가 어디냐? 이 하이드록시기에 양성자가 붙거나 루이스산이 붙어서 이 CO 결합이 절단되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니까 속도 결정 단계에서 어떤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한지를 잘 판단해 주시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죠. 자, 다음은 투부텐인데 투부텐인데 투메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HBr 라디칼 첨가니까 ROOR이죠. 여러분 지금 HBr에다가 ROR을 처리하면 우리는 개시 단계에서 OR 라디칼이 만들어져서 이 OR 라디칼이 HBr과 반응하면 ROH가 만들어지고 BR 라디칼이 뭐가 된다? 개시된다. 그래서 라디칼 첨가 반응도 여러분 항상 BR 라디칼, X 라디칼에 첨가하죠. 그러면 얘는 파이 결합이 쪼개졌을 때 요렇게 쪼개지고 요렇게 쪼개질 건데 당연히 BR이 어디에 붙어야겠어요? 요 탄소에 붙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기에 BR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몇 차 탄소 라디칼? 3차 탄소 라디칼을 그릴 수가 있고 다시 이 녀석이 누구랑 반응하게 될 거다? HBr과 반응해서 여러분 누구를 만들어낸다? 자, 다음과 같이 여기 H 하나 잡아 떼고 여기 BR이 만들어져서 BR이 있죠? 네, 그리고 BR 라디칼이 뭐가 될 것이다? 재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첨가다? HBr의 첨가인데 H가 많은 탄소, 요 탄소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마르코브니코프가 아니라 안티 마르코브니코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라디칼 첨가 반응은 안티 마르코브니코프식을 지켜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라디칼 첨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죠. 알켄의 라디칼 첨가는 누구만 가능하다?
HBr만 가능하다. HCl이나 HI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HBr만 라디칼 첨가가 가능하다. 이때 안티마르코브니코프 규칙을 지켜야 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H가 많은 곳에 H가 아니라 H가 많은 곳에 Br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라디칼 개시 단계에서 X 라디칼이 먼저 생산되어지기 때문이란 걸 이해하시고, 라디칼 반응은 무조건 연쇄 반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X 라디칼이 무조건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진 후에 HBr의 수소 원자가 제거돼야지만 균일 분해돼서 CH 결합이 만들어져야지만 X 라디칼이 재생산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라디칼 첨가도 꽤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 잘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 내용은 알켄의 안정도 설명은요. 탄소 이중결합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사치환 알켄까지 가능한데, 맞죠? 여기가 H면 에틸렌이죠. 가장 불안정하고요. 여기 R 바뀌면 1치환, 2치환, 3치환 이렇게 하면 4치환이죠. 그래서 여러분 1치환 알켄, 2치환 알켄, 3치환 알켄, 4치환 알켄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는 외우면 되죠. 이렇게 갈수록 뭐하다? 안정하다. 다른 말로 수소와 열이 뭐하다? 상대적으로 작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을 이제 설명한 이론은 그죠? 유발 효과, 전자를 제공하는 그룹이 많을수록 이중결합은 안정해지더라. 또는 그리고 피오비탈과 sp3 혼성 오비탈의 겹침으로 일어나는 하이퍼 컨주게이션. 그래서 알킬기의 개수가 많을수록 유발 효과와 하이퍼 컨주게이션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 두 가지 효과로 알켄의 안정도를 설명한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13번은요. 이 수업 시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12장 가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할로하이드린 반응할 때 우리가 알켄에다가 이렇게 Br2에다가 물 집어넣어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이렇게 할로, 그죠? X가 붙어 있는 Br2에 브로모하이드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Br2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Br2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죠. 우리가 이해해 보면. 그죠?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70% 만들어주고 이게 한 그래도 꽤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이할라이드가. 그래서 지금 요 놈의 양을 줄이면 누구의 양이 증가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생성물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BR2 대신에 이거 대신에 누굴 사용하면 MBS 사용하면 실제로 MBS 사용 시에는 얘가 90%, 뭐 얘가 1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R2를 사용하는 것보다 누구를 사용하는 것이 MBS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여러분 MBS는 구조는 다음같이 그려지거든요. M-브로모 석신 이마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MBS는 여러분 결국 용액 중에서 서서히 BR2를 공급하게 돼요. 서서히.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 때는 그 BR2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MBS를 사용하면, 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BR2를 사용했을 때하고 MBS를 사용할 때 가장 차이점은 이 BR2는 고농도의 BR2가 BR2의 농도가 높고요. MBS는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유지가 됩니다. 저농도. 일정하게 BR2가 공급돼요. 소모되면서 계속 공급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브로모늄 중간체가 이렇게 있죠. 맞죠? 그래 지금 이렇게 있으면 물 분자가 우리가 알기로 취한기가 많은 쪽으로 빵 쳐서 이렇게 골이 열잖아요. 그런데 얘가 아니라 BR-의 개수가 많으면 얘가 여기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R-의 개수가 적으려면 고농도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저농도의 BR2가 공급되면 이 X-의 개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누가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 분자의 공격이 훨씬 더 우세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MBS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할로하이드린의 수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BR2를 사용했을 때보다.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암기할 부분들은 이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BR2는 고농도의 BR2, 고농도 조건이고 MBS는 BR2를 넣대 저농도의 BR2를 공급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작용기 변할 때 MBS 나오면 문제는 BR2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죠. 지금 옥시순 첨가 반응이 알켄에다가 이렇게 순 이가를 넣었죠. 머큐리 아세테이트. 그리고 이제 물 넣잖아요. 네, 그리고 뭐 NaBH4
해서 알코올을 만듭니다. 그죠? 이때 여러분 이 알코올이 만들어지면 항상 H하고 OH는 1, 2 관계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죠. 다음 같은 이 조건에다가 반응을 하면 알코올이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만들어진다. 1, 2 관계로. 그죠? 여러분 여기다가 H 플러스에다가 물 집어넣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과 같이 2차 탄소 약이온 만들어지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재배해야겠죠? 요렇게 이제 그런 다음에 물 분자가 여기를 공격하게 될 테니까 다음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H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OH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가 1, 3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옥시순환을 하면 이렇게 옥시순환을 하면 여기 이 조건을 여기다 사용해서 옥시순환을 하면 1, 2 관계로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긴 제 메틸길 하나 더 그려야 되네. 그죠? 이렇게. 그죠? 둘 다 마르코보니 코프란 말이야. 이 반응 자체가. 마르코보니 코프인데 소위 말해서 한쪽은 3차 알코올이고 한쪽은 2차 알코올이란 얘기예요. 그죠? 왜냐? 자, 직접 수하는 탄소 양이온 뭐가 일어난다고요? 재배열이 일어나죠. 그럼 이쪽은 재배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1, 2 참가로 첨가된다는 얘기가 바로 누굴 거친다? 고리 중간체를 거치는 반응이다. 고리 중간체. 그죠? 그래서 항상 1, 2 관계로 첨가된다는 얘기는 고리 중간체를 거쳐서 탄소 양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재별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항도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뭐 23번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수업 시간에 다 강조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챕터가 알카인입니다. 알카인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